시작. 자, 일단 오늘은 그냥 한번 생각하면서 가는 의미에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목적을 알고 가는 삶. 자, 인생은 장애물 경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돈이 없어서 3일을 굶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세상이 미워질 것입니다. 3일을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자, 반면 스스로 단식원에 들어가서 3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굶주림에 통곡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스스로 선택한 단식과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에는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목적을 알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 선택하는 삶입니다. 자, 목표의식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1차, 2차가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목적이고 교육을 통하지 않고선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결단을 일으키는 가장 원동력이다. 강력한. 자, 제가 이제 특판의 성공 방법이라 해서 자료를 올렸죠.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좀 정리해 드릴 거는 누군가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이다? 누군가의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선택은 오로지 뭐다? 그의 몫이죠. 그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빈번하게 개념 없이 남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에요. 자, 무슨 말이다? 남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나쁜 짓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세일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의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일즈는 남에게 선택하게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일즈는 남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일즈예요.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일즈는 뭐라고요?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어떤 설명을 통해서 내가 설득을 통해서 그가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를 약간 여러분들이 아래 보고 세일즈를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영업, 세일즈는 절대 어떻게 해요?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소비자를 제가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소비자는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확신의 소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득을 해서 변화되는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형 소비자가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막 끌려다녀서. 있죠? 확신의 소비자는 뭘 만드느냐면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설득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비자는 시장을 만들어요. 무리에 의한 소비자는 뭘 만든다? 거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무리 지어 다니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 시장에 혼탁하게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라? 혼내줘야 된다. 명심하세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싫어해요. 자기 줏대어지 중심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한다? 혼내줍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이해가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세상이 다 거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상실돼 버립니다. 자, 세상이 다 거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거품에 의해서 주가가 하늘과 땅을 칩니다. 자, 거품에 의해서 부동산이 하늘과 땅을 칩니다. 누가 피해를 보죠? 멀쩡한 사람들이 다 피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라? 혼내줘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무리 지어 다니는 사람을 제가 가장 싫어해요. 조폭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충성맹시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해가시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이거 가장 제가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좀 욕 좀 먹어요. 혼 좀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까지 뭐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우리는 확신의 소비자를 찾는 일을 하는 거다. 자,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확신의 소비자를 우리는 찾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뭐죠? 문화예요. 자, 조금 더 고되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확신의 소비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안내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뭐다? 그들을 우리의 동지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게임 끝나버려요. 하지만 설득의 소비자나 무리형 소비자를 여러분들 아무리 뭐다? 안내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해가나요?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으나 시장판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다?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시장을 움직인다.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을 공략하라. 이해가시죠? 확신의 소비자를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확신의 소비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돼요. 그들이 전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걸 믿으셔라. 그래서 5대 95의 법칙은 어디든 다 존재한다. 맞나요? 우리는 그들을 찾자. 많은 무리를 찾지 말고 막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는 무리를 찾지 말고 그들에게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안내되는 이런 사람들 말고 뭐다? 스스로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뭔가 문화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전달된다? 우리의 가치가 그대로 심장에 꼽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필요가 없죠. 같은 동질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시장에 대한 분류를 좀 하셨다면 이제 소비시장의 이해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소비시장에는 이해관계가 이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자, 결정권을 누구에게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를 갔어요. 자, 단체를 갔는데 단체에는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관계없이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이해관계 충돌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서 학교를 이렇게 가잖아요. 기업체나 학교를 가면 뭐부터 본다? 학교에 가면 저는 양호실을 먼저 들립니다. 양호실을 들려서 양호실 교사한테 뭐라고 묻는다? 이 학교의 실세가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입니까? 교감입니까? 아니면 행정실장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어떤 학교는 행정실장이 실세야. 교장은 핫바지고. 어떤 학교는 또 뭐다? 교감이 실세고 교장이 핫바지야.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직책이 높다고 해서 결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책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로부터 신망을 받고 그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다? 계속 헛발질한다. 회사를 갔는데 대표회사가 실세인지 회장이 실세인지 이것도 모르고 막 들어갑니다. 이해가시나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먼저 거기에 뭐다? 사랑방에 가서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요 보죠. 여러분 학교에 플랫폼이 누구죠? 양호실이에요. 학생들도 와서 넋두리 하고 교사들도 와서 넋두리 하고 교장 선생님도 와서 넋두리 하고 다 들어주는 곳이 뭐다? 양호실이야. 그 양호실은 정보 메이커야. 이걸 우리가 정보의 플랫폼이라 하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다. 제가 양호실을 들리는 이유는 뭐다? 정보를 수집하러 들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친해져서 이 학교의 실질적인 배경이 뭔지를 딱 보고 제대로 된 뭐다?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체도 똑같아요. 기업체도 어느 부서가 부서장의 핵심 리더인지 있다 없다? 있다. 부서가 여러 가지 힘이 다 나눠져 있지만 실세 있다 없다? 대부분은 기획실이 실세죠. 자, 기획실이고 경영지원실이 실세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실세죠? 우리 부서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커지면 우리는 경영지원실이 실세가 아니에요. 물류팀이 실세입니다. 물류를 장악하는 팀이 실세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회사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헛발질합니다. 시간만 소모하고 엉뚱한 행동만 하다가 나온다. 자, 그리고 어차피 단체를 들어갔으면 단체를 전부 다 장악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다? 밑바닥부터 심지어는 우리 뭐죠? 청소하시는 청소원부터 위에는 최상위 회장까지 뭐다?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겠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걸 몇몇 사람만 타겟팅하고 역량가 있는 사람만 타겟팅하고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공간이 편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사무실이 그 회사가 나의 놀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밑바닥에서부터 싹 다 긁어서 전부 뭐다? 고객으로 만들어야 거기가 내 놀이터가 되고
가도 내 에너지를 100%다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저는 학교를 가서 영양가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학교에 가면. 정규 교사 외에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조리실에 가면 대부분 계약직이고 행정실에도 이 뭐죠? 계약직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그들한테 뭐 한다? 정성을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계약을 뽑을 영양가는 없어요. 하지만 뭐죠? 제가 머릿속에 항상 꼽혀있는 게 정보의 플랫폼. 그들이 정보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보 수집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대부분 뭐랍니까? 자,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어떻게? 영양가 있는 사람만 싹싹싹 올라서. 근데 이게 1차원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없다? 머리끼리만 발랐지. 어떻게 해라? 응, 발라줄게. 발라줄게. 일로 와. 여기 있어, 머리끼리. 여기 이런 경우 있는데. 퇴출시킵니다. 여기 있는. 자, 방금 이런 경우는 제가 퇴출시킵니다. 이유 없이 퇴출시킵니다. 음소거 안 하시고 그냥 뭐 누워 자고 이거는 A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미팅하고 있는데 지금 누워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체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 같으면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건드리지 마라. 이해가나요? 영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또 뭐다? 정보의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라. 자, 마음속에 서열을 두지 마세요. 자, 마음속에 서열을 두지 마라. 무슨 말이다? 저는 어딜 가더라도 물론 핵심 리드를 잡아요. 핵심 리드를 잡지만 그 밑에 말단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 또한 뭐다? 미래에 나의 최고의 키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왜 여러분들 강한 사람한테 강한 줄 아세요? 저는 강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강한 사람한테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소유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청소부나 저는 뭐다 제 마음속에 소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강한 사람한테 기죽지 않아요. 이유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서열을 두지 마세요. 물론 힘에는 따로 있어요. 그죠? 나의 강력한 협조자는 있지만 마음속에 내배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특히나 볼 때. 어느 회사 대표회사는 대단하고 그 회사의 말단은 하찮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래야만 시장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다.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특판 영업, 단체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 전체를 장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절대 다 쓰여지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뭐다? 저는 완전 VIP입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밑에 말단 교사까지 전부 저한테 90도 인사합니다. 너무 편해요. 저를 감히 어떻게 해요? 저한테 태클을 걸거나 브리킹을 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가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가기 싫겠어요? 아침 출근해서? 가고 싶죠. 가면 VIP 대접 받는데 왜 그게 가기 싫을까요? 그리고 전부 다 내 고객인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싸그리. 이해가나요? 그래서 전체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에너지의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왜 위축되는 거 아세요? 그 50명 있는 그 단체에 한 명만 내 고객이니까 남들이 나를 뭐랍니까?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가서 또 새롭게 개척해야 돼. 맞나요? 계속 개척해야 돼요. 개척은 한 번으로 끝나지 무슨 개척을 평생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학교를 잡으세요. 학교를 딱 장악해서 60명 교사 전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번 인사가 있습니다. 30%가 다른 학교로 가고 30%가 다른 학교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뭐다? 다들이 양식장이죠. 이제 음소거 안 하면 다 퇴출시킵니다. 자, 음소거 하지 않는 분은 다 퇴출시킵니다. 자, 음소거 하지 않으면 퇴출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체를 갔으면 그 단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단체가 나의 가두리가 돼야 됩니다.
완벽한 가두리. 이해가 나요? 30%가 다른 학교로 갔고 30%가 다른 학교에서 또 와. 그럼 이 나머지 온 30%는 뭐다? 이미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영업 안 합니다. 끝냅니다. 저는 뭐다? 다른 학교로 간 30명 따라가서 다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가두리에 잡혀 있는 고객이 제가 밑밥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학교로 간 그 30명을 따라 어떻게 해요? 제가 간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뭐가 어려워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매개체. 중심을 잡고 가면 시장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다? 가서 한 2명, 3명 고객이 있으니까 계속 방문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내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단체를 뭘로 만들어라? 나의 놀이터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완벽하게 장악해. 끝까지 싹 다. 고객은 못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어라? 나의 협조자로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절대 서열을 두지 마라. 자, 단체 시장의 영업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단체 시장의 영업법.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가 내 집처럼 편해야 됩니다. 단체가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영업하기 힘들어요. 맞나요, 맞나요? 자, 갈 곳이 없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라는 곳이 천지고 내가 가면 VIP 단체가 천지인데 왜 갈 곳이 없어요? 아, 영업을 10년 한 사람이 갈 곳이 없대. 이거는 영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영업 10년 정도 했으면 내 단체가 한 50개 돼 있고 50개는 다 내가 그게 뭐다? VIP 고객이야. 오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갈 곳이 없어요. 쭉 돌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단체를 딱 공략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저 단체를 완벽하게 섭렵해버리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간만 보거나 한두 명만 고객으로 만들고 할 거라면 아예 하지 마라. 이해가나요? 뿌리 끝까지 다 끝내버려라. 그래야 거기가 편한 내 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정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객이 아니에요. 나한테 안티 거는 사람도 정보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강력하게 저한테 안티 거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친한 고객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나한테 안티를 걸죠? 안티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시험이고. 저놈이 제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찔러보는데 그게 반응이 뭐다? 아주 가벼운 반응이 나. 무슨 말이다? 내공이 약한 반응이 나. 아이고 안 된 놈. 패스. 근데 내가 예상대로 대단한 놈이네? 이러면 그쪽에서 나옵니다. 친구하자고.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친구가 되게 많아요. 저하고 나이가 한 15년 차이 나는데도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아, 최 선생님, 저하고 친구합시다. 진짜요.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특히 여자 교장 선생님. 애인 하자고는 안 하고 친구하자고 그럽니다. 말이 친구인데 뭐 거의 수준이 애인 수준이에요. 밥 사다 같이 먹자, 뭐 놀러도 같이 가자니까 이거는 그냥 애인 수준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자, 이게 뭘까요? 항상 그들은 사람을 간을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같이 놀 레벨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 안 한다? 아주 심하게 한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죠? 말려들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싸움에서 이겨야죠. 대시험 테스트에서 어떻게요? 강력하게 이겨야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걸 정확하게 아셔라.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그리고 고객이 아니어도 좋다. 키맨이면 된다. 이해가나요? 정보의 뭐다?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저는 고객이 아니지만 소개를 많이 해준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제 고객이 아닌데 단체를 특히나 뭐 큰 단체를 내가 지금 공략하는 그 단체보다 훨씬 큰 상위 단체를 막 소개해준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편하고 빨랐어요. 영업이란 게 뭐다? 조그마한 매개체로 시작해서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옆으로가 아니고 위로. 이해가나요? 여기는 철저하게 거기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가 고객일 필요는 없다. 그냥 정보원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업이 어렵고 영업이 부담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다 고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객, 내 돈 벌려고.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돈에 단 1도 저는 목표를 둔 적이 없고 업적에 단 1도 목표를 둔 적이 없어요. 내 사람 만들어야지.
고객을 전부 뭐다? 내 제자로 만들어버려야지 하는 게 제 신념인데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저를 위해서 뭐다? 일을 대신해주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뭐가 어렵고 시장이 힘들어요. 자, 결정권자를 친구처럼 아까 얘기했죠? 친구처럼 만들어라. 결정권자를 친구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죠? 능력 아니에요. 신념 아니에요. 뭐다?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을 뭘 인문학이라고 합니까? 역사, 자연과학, 그 다음 뭐죠? 문학. 이 세 가지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깊어야 된다는 얘기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성공학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뭐 봐라?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인문학 영역 중에 우리는 뭐 하나 있다? 의무적으로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역사, 문학, 자연과학 중에 가장 센 게 뭐다? 여러분들은 인문학 공부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인문학이야. 이해가 나요? 그냥 정의는 와서 교육 듣는 게 뭐다? 이게 인문학 수업이야. 맞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다 인문학 고민이에요.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뭘 역사책 막 보고 문학책을 볼 게 뭐 있습니까? 뭐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노출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따라할 필요 있다 없다? 복 주었다. 복 주었어. 무슨 놈이 직장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를 막 합니까? 그것도 공짜로. 맞아요. 아니 영업이 인문학이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메인 업이 뭐다?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퀀텀, 우주 에너지. 자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뭐다? 자연 치유 에너지입니다. 자, 퀀텀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게 뭐로 표현될 수 있다? 자연 치유 에너지예요. 그래서 뭐다? 밑바탕이 뭐가 깔려 있다? 자연과학이 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문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자연과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다? 그 속에 모든 인문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이잖아요. 자연과 사람을 공부했는데 뭐 다른 걸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닌가요? 통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연과 사람이에요.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고민과 기초적인 뭐다? 집중력만 있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통찰력이에요. 거시경제는 좀 달라요. 거시경제는 다르지만 통찰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다? 자연과학에 깊이 있게 몰두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 고민의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연에 대한 고민,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통찰의 답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서성이 되셔야 돼요. 뭐에 서성이 되면 됩니까? 자, 교장 선생님한테 뭐에 서성이 되면 됩니까? 뭐 인간관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그 말 되겠어요? 그래도 학생들을 40년 동안 30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인데 학생들을 3, 40년 동안 면담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론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서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가지고 서성이 돼야 됩니까? 교사들한테,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들이 없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딱 세 개. 뭐랬어요? 세 개. 그렇죠. 자, 보세요. 교사,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절대 갖고 있지 않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열정, 도전의식, 창의력. 맞아요. 그걸 제대로 보여줘 버리면요. 그들이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너무 부럽거든. 근데 자기는 이 환경 속에서는 그걸 분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열정을 뽐내고 도전의식으로 거침없이 막 현란하게 넘나드는 그 모습. 그리고 어마어마한 창의력으로 상상력으로 이모작, 자기 인생의 이모작을 그림을 그려줘. 이해가 나요? 교사가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모작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은퇴 이모작의 새로운 삶을 누가 요즘 은퇴 생활을 그냥 놀면서 삽니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력으로 막 그걸 막 뿜어내줘. 그러면 저를 뭐라고 잡습니까? 스승님 그러죠. 이해가 나요?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고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뭐가 된다? 스승이 된다. 믿으세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열정과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다? 98%에 뭐가 된다? 98%의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는 그냥 인자가 아니에요. 성공 인자가 아니라고요. 뭐다? 가르침의 인자예요. 남들에게 복제해줬을 때, 전달해줬을 때 어마어마한 뭐다? 존경과 인정을 받을 인자를 갖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열정 덩어리, 거침없이 오갈 수 있는 이 도전의식, 그리고 이 창의력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갖고 있지 않은 98%는 뭐다? 그걸 배우고 싶고 나에게 뭐다? 수용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승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지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말 기술로, 강의력으로.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안 돼요. 단지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그들의 뭐다? 성경을 받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쓰는 무기를 좀 더 강하게 잘 단련시켜라. 엉뚱한 거 자꾸 탐닉하지 마시고. 이해가시죠?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완성되고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성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무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는 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퀀텀이에요. 믿어라. 뭐 강력하게 품어내라. 그러면 전부 뭐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인사명령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장에 파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군부대 이런 시장에 파는 뭘로 돼 있다? 서열로 돼 있어요. 서열이 움직이는 게 언제 움직이죠? 인사명령에서 움직입니다. 걔들은 그냥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요. 4월달에 한번 훅 가고 8월달에 한번 쑥 가고 그냥 가야 돼. 그냥 30%를 로테이션하게 딱 그냥 규정화되어 있어요. 순환. 이해가나요? 무조건 교사들은 30%가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또 공무원들도 가야 돼. 이해가나요? 국가직은 전국을 순회해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보직 이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보직 이동에 대해서 공개한다 한다? 공지한다 한다? 공지한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사람이 기분 가장 좋을 때 언제? 일반 공무원들. 성진했을 때 그냥 완전 뭐 다 프리패스예요. 다 프리패스. 제가 학교 딱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태동아 우리 교감선생님 교장 선생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예, 예, 예. 아,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저분은 저기 우리가 저기 덕원초등학교 저기 교감으로 계실 때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와, 그래요? 맞네. 처음 봤어. 뭐든 다 통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뭐다? 성진했을 때 가서 얼떨떨해. 자리도 안 잡혀 있고 그냥 오로지 기분 좋아. 손님 막 떼그리러 오는데 다 VIP로 받아줍니다. 영업사원 왔다고 해서 천대하고 안 합니다. 이해가시죠? 와서 앉아서 참 먹으라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사명령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 영업합니까? 성진한 사람만 타겟팅해도 전체 10%인데. 이해가나요? 교무부장에서 교감 된 사람, 교감에서 교장 된 사람,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천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찾아가지고 인사하면 돼. 그러면 90%다 풀려요. 뭐 도와줄라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하지도 않아. 뭐 보험회사에서 온 건 뭘 좋아할까요? 근데 어떻게든 도와줄라 그래. 왜? 성진한 한 보름이 가장 그가 보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공략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장 영업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딱 겨울 방학 때 합니다. 겨울 방학 때 대부분 교장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때 보면 보직 이동 있고 막 다른 데 가고 막 전출하고 명령 이미 다 나와 있어. 자기가 어디 갈지도 알고 어느 학교에 교장으로 갈 건지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발령서 제가 교육청에서 딱 뽑는단 말이에요. 뽑으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학기 때 교장으로 발령났어요. 그럼 가서 말하면 됩니까? 교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영준하시고 다음에
교장을 했어요.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학교 가서 성질한 대로 딱 가서 어떻게 해요? 교사 연수 한번 합시다. 물론 뭐든 다 됩니다. 뭐든 도와주려고. 이해하나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언제입니까?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연애할 때 바람 피울 때 가장 기분 좋죠. 아닌가요? 고민하는 행위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이 연애 바람을 피울 때 보면 엔돌핀이 가장 강력하게 돌아요. 뭘 팔아도 다 삽니다. 맞아, 맞아요. 각시하고 가거나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아무것도 안 사. 근데 애인하고 같이 가서 누가 어떻게 해요? 동양 좀 해주세요 하면 해준다, 해준다? 무조건 불입했어요. 뭐 사달라? 무조건 불입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심리. 자, 인간은 뭐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걸 대부분 모르더라. 대부분 우리 후배들은 맨 평상시 열심히 해요. 저는 평상시 열심히 안 해요. 농사를 언제 다 짓는다? 겨울 방학 때 다 지어버려요. 겨울 방학 때 학교 한 10군데, 20대 뚫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가서 강의하고 나면 그냥 미팅 상담만 하면 돼. 부부 상담. 이해가나요? 모든 요즘 언제 뿌린다? 겨울 방학 때. 딱 그 한 달. 거기 장사 1년 농사 다 끝내버립니다. 그 나머지는 안 갑니다. 다 불러드리죠. 우리 사무실 와서 부부 상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게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 그리고 관공서 모든 공무원 체계는 뭐다? 인사명령서를 가장 우선 보고 한 달 전에 그게 공지가 됩니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전부가. 교육청이면 교육청, 시청이면 시청에서 어떻게 해요? 발령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끝내야 돼요. 군대도 똑같습니다. 군대는 보안상이라 공개가 잘 안 되는데 이 기관도 있어요. 군대 이 사업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인사발령이 언제 나오고 요번에 누가 사단장으로 승진하고 누가 군단장으로 선정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다? 대책이 가능하다 안 하다? 연고가 없이 다 가능하다. 연고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가나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에게 고객이란 뭘까요? 일단은 저에게 고객은 계약자가 아니고요. 키맨이에요. 저의 고객은 뭐다? 저는 키맨이 고객입니다. 저에게 강력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고객이지 계약을 해주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나에게 고객은 제자다. 뭐? 새로운 정보를 줄 정보 공급자, 수용자,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에게 고객은 뭐다? 동지예요. 동지. 동지가 뭐죠? 최동호사님, 동지가 뭐예요? 뭘 동지라고 합니까? 동지는요, 뜻이 같은 사람을 동지라고 합니다. 뜻이 같은 사람.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언제가 행복한지 아세요? 동지들하고 놀 때가 행복해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노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막 노예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근데 누구하고 놀아야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다? 뜻이 같은 사람하고 놀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정인에 있는 소속은 다 뭐죠? 동지잖아요, 동지. 우리 미래 고객들 다 뭡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뜻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동지다. 뜻이 같아야 재미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적으로 아무리 뭐 바닥 낚시 가본들, 동호회, 등산 가본들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 맞아요. 그 귀찮은 거 그냥 하잖아요.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막 계속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 재밌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재미있다라고 뭐다? 암시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일은, 진짜 설레이고 흥분되는 일은 뭐다? 동지끼리 하는 일이 재밌고 설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뜻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노는 거로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는 착각. 대부분 뭐 우리 와이프는 맨날 그 날라리처럼 막 저들 친구들끼리 놀아. 되게 재밌대. 애나 콩이다. 재밌기는 뭐가 재밌나? 그리고 돈 버는 모임보다 더 재밌냐 그게? 아, 돈 버는 모임이 재밌어요. 노는 모임이 재밌어요. 노는 모임은 재미없어요. 그 재밌다고 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회의 그 게으른 사람들이 그걸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노는 모임이 재밌다. 노는 다 놀게 만들었어. 왜? 지는 돈 벌려고. 다 놀아야 지 혼자만 돈 벌까 알까 아니에요. 고다수의 세뇌를 여러분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뇌시키는 사람이 지금 논다 일한다? 지는 일한다. 여러분을 다 놀게 만들어야 경쟁자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놀게 만들어야 노는 게 행복이다 하는 거. 이게 다 뭐다? 이거 전부 뭐다? 머슴 만들기 위한 세뇌입니다. 세뇌. 자기들 머슴 만들기 위한 세뇌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혁신하고 싶은데 저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법을 바꾸는 거. 결국 법이 안 바뀌고는 답이 안 나온다. 입법 기관으로 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접었어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 실세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용이가 실세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정몽구가 실세지. 아니 지금 그 윤통이 무슨 실세입니까? 4년 임기, 5년 임기인데. 이해가나요? 진짜 실세는 누구다? 경제를 잡은 사람이 실세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머슴이고. 맞아요. 그들도 은퇴하면 결국은 그들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정관이 얼마 갑니까? 1년이면 끝나잖아요. 다음부터는 좀 밖으로 좀 주세요 하잖아요. 자, 그러면 뭘 잡아야 됩니까? 경제를 잡아야 돼요. 정권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은 5년이에요. 끝. 근데 경제는 우리나라는 세습되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병폐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세습됩니다. 결국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학 이론, 경영학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가 제가 하고 있는 신념이에요. 정의를 만드는 이유가 뭐다고요?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이 경영학 이론, 경쟁학 이론이 머슴을 만드는 시스템이란 걸 제가 증명해 주려고 사실 정의를 만든 거예요. 머슴들이 전부 뭐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핏줄이 좋아야만, 백두 혈통만 왕이 아니라 누구나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게 제가 정의를 만든 이유예요. 경제판을 한번 바꿔버리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보자. 이게 정의를 제가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자, 어쨌든 뭐 어려운 이야기 많이 들었고 답은 뭐다? 답은 뭐죠? 동지 만들자. 누구를? 우리를 아니고 앞으로 올 우리 고객들을 뭐다? 동지로 만들자. 이게 핵심이에요.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자랑할 때 이렇게 하세요. 대표님, 저는 동지가 50명입니다. 동지가 100명입니다. 이걸 저한테 자랑하셔야 돼요. 옛날에 나 이거 했는데, 옛날에 내가 했는데,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거 가져갔는데, 이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저한테 뭘 가지고 자랑해라? 현재 동지가 몇 명입니다. 저와 뜻이 같은 사람, 제가 말만 하면 같이 한 방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5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한테 자랑하셔라. 그러면 제가 극진하게 대우해 드릴게요. 나머지 거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해갑니까? 그냥 캐캐묵은 그 능력, 과거의 능력, 경험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등의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저는 그 단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나요? 지금 동지를 몇 명 갖고 있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동결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다? 대표님, 미션만 주세요. 50명 가지고 어디? 싱가포르를 점령하겠습니다. 북진 정책, 중국을 완벽하게 뭐다? 정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 뭘 드린다? 무기를 드리죠. 싸울 수 있는 보급품, 전부.
지원 세력 싹 다 지원하죠. 과거에 이긴 거, 과거에 잘 싸운 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해가시나요? 그거 가지고 우려먹지 마라. 가장 멍청한 짓이다. 지금 동지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선언하세요. 제가 동지 50명이니까 50명에 맞는 보급품을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과거의 흔적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람한테 강한 거예요. 제가 큰 사람한테 뭐랍니까? 오늘 왔어요. 저는 딱 10분 들어줍니다. 그의 자랑을. 그의 과거에 흘러난 이야기를 몇 분 들어준다고요? 10분만 딱 들어줘요. 원칙이에요. 그리고 딱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뭔데? 좋아요. 과거에 그래 했어. 그래서 지금은 뭔데? 신용불량자잖아. 근데 뭔 큰 수를 치고 있어. 정신 차리세요. 다 지우세요. 그거. 그게 당신 발목을 묶고 있고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큰 사람한테 절대 지지 않는 이유 뭐다? 지금이 중요한데 과거에 다 집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과거의 영광에 단 1도 기대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섭렵했지만 그거의 영광에 대해서가 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낱 뭐다? 종이장 한 장하고 같은 거다. 그냥 태우고 버리면 끝나는 거. 시대에 맞지 않는 경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식은 하등이 쓸모가 없다.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체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요? 그 침실 뚫고 들어가서 그 최고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어떻게요? 목을 딱 잡고 한 방에 나동까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 가능합니까? 뭐가 대단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아무리 닦아봐도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뭐가 대단해요? 윤통이 뭐가 대단해? 5년 뒤에 옷 벗을 건데. 그 집가이잖아요, 집거. 잠시 임대한 거잖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영원한 걸 지금 갖추고 있고. 이해가나요? 여러분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장 대단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 이걸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네. 자, 오늘도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뭐다? 나를 한번 세워봅시다.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무기 가지고 어떻게요? 완벽하게 끝내버리자. 열정, 도전의식, 창의력. 되시겠죠? 파이팅! 파이팅.